도심을 누비는 전동 킥보드의 영상을 보니 정말 자유롭고 멋있습니다. 얼매이지 않고 어디든 누빌 수 있는 게 정말 멋지네요. 하지만 그거 알고 계시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저렇게 자유롭고 싶으면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보험료도 더 내야 합니다. 자, 더 살펴보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시작 전에 저번 영상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의 내용은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은 우리나라 법상, 그러니까 특히 자동차 관리법상으로는 이륜 자동차 취급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적용되는 사항들도 가볍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사람과 부딪혀서 사고가 나는 경우 이륜 자동차이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는 피해 배상을 할 수 없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피해자 측에서는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보았고요. 근데 혹시 이런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정부 쪽에서는 규제 완화를 위한 위원회를 연달아 개최하였고 여기서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여러 규제 완화 조치가 나왔거든요. 속도 제한 조건으로 면허 면제, 자전거 도로 진입을 허용하기로 하였고 관련 입법 개정안도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처벌과 관련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법이 자동차 관리법인데 이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 같은 내용으로 입법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는 앞으로도 쭉 이륜 자동차일 겁니다. 아마도 이런 입법이 계속되는 이유는 최근에 발생한 사망사고가 그 이유일 겁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이니 우리가 빨리 이런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사고 시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적용될 수 없다면 이에 대비한 보험을 따로 가입하는 것은 어떨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입할 만한 보험이 없습니다.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 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3개 회사입니다. H사, M사, D사입니다. 근데 D사는 전동 킥보드 공유업체의 단체 보험입니다. 일단 D사는 비교해서 제외합니다. 개별 회사와 체결한 계약이므로 약관을 찾을 수가 없더군요. 그리고 H사도 제외합니다. 속도 제한이나 배상 한도가 적은 것 외에도 갱신이 안 된다는군요. 자, 그럼 남은 보험사는 M사입니다. 근데 M사의 보험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이 상품을 설계할 때 무면허, 인도 보행 시 면책시킬 것을 고려했다고 하더군요. 일정 속도를 넘기면 보상하지 않는다는 속도 제한 규정은 없지만 무면허에 대한 면책 규정은 있습니다. 또한 인도 사고 시에 공동 부담 조항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원래 의미는 피보험자와 보험자가 공동으로 위험을 인수하는 것으로 피보험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손실액의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쓰인 의미는 자기 부담금 20만 원 외에 전체 배상액의 30%를 피보험자인 가해자에게 부담시킨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즉 인도 사고 시에는 70%만 보상해 주겠다는 겁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보험 중 가장 좋다는 M사의 보험마저도 굉장히 제약이 많죠. 근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보험은 특정 제품을 구입하거나 보유한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라는 겁니다. 다른 제품을 구입한 사람들은 아예 가입을 할 수가 없죠. 사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륜 자동차 보험, 그러니까 오토바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면 해결됩니다. 이륜 자동차 보험은 속도 제한 규정이 없고 무면허 운전 시에도 사고 부담금을 내면 책임보험의 한도까지는 보상합니다. 인도 주행 시에도 과실에서 고려할 뿐 일정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부담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전동 킥보드랑 오토바이는 다르니까 오토바이 보험은 안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 전동 킥보드가 영어로 일렉트릭 스쿠터라는 걸 아신다면 좀 이해가 되실까요? 즉 개인형 이동장치는 그냥 스쿠터랑 비슷합니다. 스쿠터나 배달 오토바이 모두 보험료만 다를 뿐 어차피 같은 약관을 쓰는 같은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개인형 이동장치 역시 보험료로 차별을 두면 되죠. 하지만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어떤 보험사도 인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해율이 높아서 그렇다나요? 하지만 손해율이 높아서 문제라면 사고가 많아 거절당한 오토바이 보험 계약을 손해보험사들이 공동 인수를 하는 것처럼 하면 되지 않나요?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특히 금융감독원 관계자분이 계신다면 꼭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 완화를 해서 자전거 도로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잘못해서 사고가 나면 인생을 한 방에 망가뜨릴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물론 사고를 낸 사람에 대한 처벌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고의 가해자도 또한 사고의 피해자도 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열어놔야죠. 보험료가 높을지언정 적어도 가입의 기회는 줘야 하지 않나요?
두 번째로 우리가 대비해야 할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손해보험사의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 또는 생명보험이라도 실손보험 가입자들이라면 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수단을 소유하고 타시게 될 때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킥보드 사고가 나면 보험금이 삭감되거든요. 얼른 알려서 만약을 대비하셔야죠. 하지만 통지 즉시 여러분의 보험료는 오르게 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증권의 이륜차 부담보 조항이 있으신 분들은 통지 여부에 상관없이 아예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통지 의무와 이륜차 부담보 규정, 나아가 거의 모든 보험약관이 자동차 관리법의 정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개인형 이동수단은 모두 이륜 자동차입니다. 근데 좀 너무한 것 같죠? 이제서야 킥보드가 이륜 자동차인 줄 알았는데 이걸 가지고 보험금을 안 주겠다니 말이죠. 게다가 보험회사는 계약 체결 시에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상법과 약관규제법에 규정되어진 보험회사의 의무죠. 만약 이륜 자동차 사고 시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면 이것은 중요한 내용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이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게 되죠. 근데 이륜 자동차가 개인형 이동수단에 속하는지 저같이 이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도 헷갈립니다. 그러면 보험회사가 개인형 이동수단이 이륜 자동차에 속하는지도 설명해 줘야 될 의무가 있지는 않을까요? 하지만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최근 전동휠로 퇴근하다가 발생한 사망사고의 항소심에서 보험회사가 승소했습니다. 전동휠이 이륜 자동차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보험사가 알려야 될 의무는 없으며 법령, 즉 자동차 관리법에 정해진 내용을 되풀이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설명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외 없이 개인형 이동수단을 소유하고 타게 되면 통지 의무가 생기고 이륜차 부담보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불리한 것만 살펴봤지만 유리한 것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대비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만약 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수단이 충돌하면 차대 이륜차 사고가 아니라 차대 자전거 사고로 봅니다. 교통사고 시 과실을 판단하기 위해 참조하는 2019년판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이륜차가 맞지만 그래도 개인형 이동수단을 자전거로 봐주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실무 담당자 중에 간혹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때는 이 영상의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과실비율 인정기준 책자는 실무 담당자들에게는 사전 같은 겁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부분만 찾아봅니다. 그러니 사용법 같이 가장 첫머리에 있는 이 부분을 안 읽어봤을 수도 있거든요. 자, 요약 정리 들어갑니다. 현재 개별적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보험을 가입할 방법이 없습니다. 시급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을 소유, 사용하게 되면 보험회사의 통지 의무가 발생하고 이륜차 부담보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은 자동차 사고 시에는 자전거로 취급합니다. 저희가 네이버 밴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상담을 원하시거나 교육을 원하시는 분은 네이버에서 손해보험연구소를 찾아주시고요. 다음 편도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